방송 노동자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상암의 단소! 자, 저는 상암의 단소, 여러분들 고민을 들어주는 MC 유승민입니다. 네, 한빛센터 진재현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어떤 또 사연이 왔을지 제가 네. 사연을 좀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을 잃고 두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는 방송 작가입니다. 지금 신랑은 일하다가 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4년 차. 홀로 일하고 아이들을 양육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을 하면서 겪은 가장 큰 사건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계속 일하던 방송국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것이었고, 하나는 저의 남편의 타지에서의 사망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현재 가장 큰 고민은 가장으로 두 아이를 양육하다 보니 이렇게 계속 방송하다가 먼저 내쳐질지 모르겠다는 불안감이 가장 큽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 모르는 제 자리, 그러고 나면 저는 두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그 걱정에 가끔 가슴이 답답하고 또 이러다가 혹은 가만히 있다가 눈물이 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어떤 분인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방송 작가 오영미입니다. 남편분께서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셔서 야수의 방주라는 다큐를 찍으셨던 김광일 네. PD님이시잖아요. 네. 네. 그 사건은 저희도 다 이미 알고는 있는 상황인데요. 좀 더 그렇죠. 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야수의 방주라는 프로그램이 EBS 다큐 프라임에서 계약이 됐고 이제 방송되기로 했는데, 사실 중간에 EBS와 이제 블루라이너 픽처스라는 제작사, 1인 제작사와 사이에 문제가 조금 생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광일 PD는 같이 이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뭐 일을 하고서 미국 갔다 오자마자 이제 스케줄이 갑자기 또 생겨버린 거예요. 그 방송 불공정 관행과 관련해 가지고 일이 터지기 시작했고,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이제 박한성 PD님의 말씀 때문에 이틀 전, 3일 전에 갑자기 비행기 티켓팅이 됐다 해가지고 7월 8일에 갑자기 출국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가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 사람이 연락이 왔는데 혹시 여행자 보험을 지금 가입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 도착하고 나서 한 하루가 조금 지난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여행자 보험이 가입이 안 된 것 같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차가 이제 또 승용차였는데 SUV나 이제 사륜구동 차가 아니고 그 일반 승용차로 이제 촬영을 계속 이어나가던 상황에서 갑자기 7월 14일 촬영 마치고서 이제 밤에 귀가하던 중에 상대편 졸음운전 차량에 의해서 이제 사고가 나서 사망하는 그런 사고였어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 방송에 부당한 대우들은 요목조목 따지다 보면 맨날 한두 끝도 없다는 거를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거 뻔히 알면서도 이를 강요할 수밖에 없는 두 분께 다시 한번 명복을 좀 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그 당시 사건에 대한 기록 상황 담소에서 VCR로 좀 준비를 했거든요. 어떤 영상인지 다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역만리 낯선 땅, 차가운 안치실. Sorry, Jason, you want to come in? 싸늘한 죽음으로 변한 그들을 만났습니다. 한성아, 나왔어. 그저는 열어놔줘. 사고 차량의 모습은 너무도 처참했습니다. 사고 당시의 충격을 고스란히 짐작했습니다.
차에 빵하고 콜라밖에 없어. 미처 다 먹지 못한 맥도날드 빵과 콜라. 우리를 더욱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사고 현장은 시속 80km 제한 구역이었지만 곱게 뚫린 국도 위로 차들은 거세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2017년 7월 14일) 금요일 밤 8시 45분경 당시 목격자는 졸음운전을 하는 듯한 상대 차량이 순간 중앙선을 넘어 끔찍한 정면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순식간의 사고로 현장에서 운명을 달리한 고 김광일, 박한성 두 PD. 동일아 술 가져와서 미안해. 오늘은 맥주 마셔. 외국이니까 알았지? 오늘 이 자리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한 최고의 두 다큐멘터리스트가 이 자리에 잠들었습니다. 네, 영상을 보니까 정말 안타깝고 가슴이 아픈 그런 내용을 저희가 봤는데 우리 재현 씨는 어떠셨어요? 네, 저희가 한빛센터 활동을 하면서 방송 현장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를 작가님에게서 직접 들으니까 더 마음이 아프고요. 그리고 사실 이 사고가 합당한 수준으로 제작비가 책정됐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라는 면에서 더욱더 이 방송 현장의 구조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사고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닐 텐데 두 분의 사망을 산재로 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업무 중에 또는 출장에서 또는 뭐 출근길, 퇴근길에서 이제 업무상 사고를 당하시거나 이런 교통사고를 당하시는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 이제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 돌아가신 PD님께서 어떤 방송사나 또는 제작사와 어떤 고용관계에 있는 어떤 근로자는 아니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 제도에서 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 따라서 산재 인정을 받기는 약간 어려웠던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큰 사건을 겪으시면서 이 방송 현장에 대한 생각도 조금씩 바뀌셨을 것 같은데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 제작 현실이 너무 열악하잖아요. 열악한데 제작비도 너무 없고 라면하고 소주 한 개 촬영 끝나고 나서 숙소에서 맨날 그렇게 영상통화를 맨날 하는데 밥도 못 먹고 돈 아낀다고. 이건 진짜 사람이 할 짓이 못 되는구나 생각하면서 기본적으로 안전은 최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안전하지 않은 곳에서 사람이 태어나서 어쨌든 뭔가를 하는 것에 있어서 책임감 갖고 일하는 건 좋지만 기본적으로 안전이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일하는 거는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그래도 여러 곳에서 조금씩은 조금 움직이는 조짐이 보여서 지금 많이 바뀌거나 이렇게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 사람들의 희생으로서 조금 나아지는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방송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모두가 정말 건강하게 큰 탈 없이 일을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사실 노동자 개개인이 이 산업 안전을 챙긴다는 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쉽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용자가 방송사가 또는 제작사가 산업 안전 교육을 하고 또 예를 들면 어떤 산업 안전을 위한 비용을 쓰고 적극적으로 산업 안전에 나서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산재를 줄이는 그런 방법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가슴이 또 답답하다가도 일할 때 또 가만히 있다가도 눈물이 난다고 네. 그러셨거든요. 어떤? 네.
제가 계속 막 처음에는 너무 남편 사고가 있고 나서 되게 힘들었는데 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일부러 더 많이 했는데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약간 잡생각이라고 해야 되나? 일하면서 너무 힘드니까 내가 혼자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되고 안 좋은 생각들이 자꾸 드는 거죠. 이제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참기는 하거든요. 막 내놓고서 울 수도 없고 하니까 혼자 일하면서 자꾸 그렇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감정들이. 이번에는 심리상담가님께 좀 여쭤보겠는데요. 작가님께서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난다라는 얘기도 해주시고 심적으로 여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데 좀 이야기를 해주실 게 있을까요? 작가님께서 눈물이 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저는 반대로 아니 그렇게 힘든데 어떻게 버티고 계세요? 왠지 모르겠다가 아니라 이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감당하기에 정말 집에 애들도 있고 제가 아직 하고 싶은 일들도 많고 이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그렇게 먼저 떠났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하고 후회를 해도 죽더라도 후회를 하는 게 차라리 그게 나을 거다 생각하면서 이것저것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그렇게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눈물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힘든데 이게 큰 상처를 팍 받았는데 그 상처가 치유가 안 된 채로 지금 막 무리를 해서 하고 계신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왠지는 모르겠는데 눈물이 나는 거죠. 그렇게 내가 내 아이를 잘 돌보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이 바닥 진짜 열악하지만 그래도 나는 이거 재밌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계속 하고 싶어. 이걸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를 지키고 나를 치유하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 일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정말 큰 상처고 그러니까 이 정도 상처가 있으면 좀 치유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 그 네트워크 같은 곳에서 상담 받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이들도 얼마큼 인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큰 상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실에 대해서 충분히 슬퍼하고 받아들이고 그 애도하면서 떠나보내고 이게 가족한테 다 굉장히 필요해요. 그게 잘 안 됐을 때 뭔가 약간 이상한 행동들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게 소화가 안 된 채로 너무 힘든 일이 견쳐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 작가분이나 아니면 아이들이나 꼭 그런 그 슬픔을 받아들이고 떠나보내고 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고 그래야 더 힘을 내서 앞으로 나가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다고 느꼈어요, 들으면서. 방송 스태프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방송사나 제작사에서 일하시는 관계자들, 정규직들 등등 많은 분들이 상암의 담소를 보면서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방송을 만드는 사람이 안전하지 않은데 과연 얼마나 좋은 방송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오늘 쉽지 않은 발걸음해 주신 우리 오영미 작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제 VCR을 준비했는데 우리 오영미 작가님하고 또 아이들이 최근 또 남편이 계신 납골당에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을 담아왔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잘 있었어? 혼자서 잘 지내고 있어? 그냥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문득문득 떠올랐는데 보고 오니까 더 마음이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의미가 있잖아. 그 사람들을 어떻게 손주기 때는 약간 좀 방송 사고도 많았고 그거는 이제 관계자 외에는 이번에도 내 생각에는 7월 달도
관객을 녹화하진 못할 것 같아, 내 생각에. 김광일 PD가 우리 곁에 아직도 살아있다. 그리고 나 또한 이제 김광일 PD가 해왔던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고 그런 의미가 있죠.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디에선가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요. 김광일 PD가 그거에 이제 모티브가 된 거죠. 그런 맥락으로 시작을 한 거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추모제를 통해서 직업은 달라도 좀 그런 불공정 관행에서 많이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 사명감이 좀 생기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오영미 작가님께서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아이들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먼저 떠난 남편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살아남아가지고 방송이 변화되는 걸 꼭 보고 죽더라도 죽겠습니다. 네, 상암동 모든 방송 노동자의 고민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상암의 당소였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